안녕하세요. 저는 보림초등학교사 오윤록입니다. 올해 초 선생님들께 야심차게 선보였던 학습 플랫폼 부산 에듀원을 기억하시나요? 부산 에듀원은 다양한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장점들을 더해 만든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이었는데요. 그 부산 에듀원이 또 한 번 멋지게 기능 개선을 마쳤습니다. 부산 에듀원은 그 이름처럼 출석 체크, 시간표, 화상 수업 및 반응형 미디어를 포함한 수업의 설계, 과제, 퀴즈, 모둠 활동까지 에듀원이라는 학습 플랫폼 한 가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찬 기능들에 강력한 수업 저작 도구를 더해 더욱더 진화된 모습으로 선생님들께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산 에듀원 수업 저작 도구 위티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용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수업 저작 도구 활용을 위해 부산 에듀원에 접속합니다. 초록 검색창에 부산 에듀원을 입력해주세요. 검색하시고 상단에 부산 에듀원을 클릭합니다. 초기 접속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열리고 학교명을 입력하는 창이 보입니다. 선생님의 학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고 선생님의 학교가 나타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발급받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로그인을 하면 우리 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인 학급홈이 나타납니다. 이 학급홈에서 상단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오로하면 전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수업 탭에 위치한 수업 개설을 눌러 이동합니다. 수업 개설에 들어오면 기존에 개설한 수업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새 수업 만들기라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수업 개설을 위한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수업명과 과목, 수업, 운영기간 등을 입력하시고 성적 처리 조건을 입력하여서 수업 개설을 마칩니다. 수업 개설을 마치셨나요? 그럼 개설된 수업 내에 새로운 차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새 차시 추가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그걸 클릭하여 주십니다. 차시 이름과 학습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차시가 등록되는데요. 아래에 수업 시간을 설정하고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새 활동 추가하기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여 줍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저작 도구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볼 것인데요. 기존의 부산 에듀원을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새 활동 추가에 새로운 메뉴가 활성화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 H5P 위티콘이라는 메뉴인데요. H5P 기반의 상호작용형 콘텐츠 제작 기능을 부산 에듀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저작 도구를 활용해 수업 콘텐츠를 만들기에 앞서 H5P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5P는 HTML5 패키지의 약자로 누구나 쉽게 인터랙티브한 HTML5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오픈소스 콘텐츠 협업 프레임워크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웠죠? 과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HTML과 CSS 등의 코드를 짤 수 있는 코딩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웹페이지, 웹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H5P는 이러한 코딩의 과정 없이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한 웹 콘텐츠 편집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코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웹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H5P 위티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새 활동 추가하기를 아까 우리가 눌렀습니다. H5P 위티콘을 클릭하신 후 활동명과 기준 학습 시간을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학습 파일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학습 파일은 콘텐츠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과 콘텐츠를 찾아서 넣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네, 학습 파일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5P 콘텐츠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5P 콘텐츠 URL을 알고 있다면
손쉽게 콘텐츠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수업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수업 탭에 보시면 하단에 위티콘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그거를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제작하여 올려둔 콘텐츠 목록이 뜨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콘텐츠를 살펴보고 내 수업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으셨다면 제목 옆에 있는 쉐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쉐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립보드로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뜨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URL이 복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서 H5P 위티콘 등록을 하던 페이지로 돌아가 URL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것이 보이시죠? 그 후 저장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위티콘 콘텐츠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만든 위티콘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찾아 등록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콘텐츠 찾기를 클릭하시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 찾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해서 올려두신 위티콘 콘텐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위티콘 콘텐츠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은 활동명과 기준학습 시간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콘텐츠 찾기를 통한 학습 파일 선택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위티콘 콘텐츠를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수업 저작 도구인 H5P 위티콘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에듀원에서 제공하는 H5P 위티콘 콘텐츠는 총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형 비디오와 이미지 슬라이더 형태인 코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책 형태입니다. 위티콘 콘텐츠 첫 번째, 비디오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디오 업로드와 위티콘 비디오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단순한 동영상 업로드가 아닌 상호작용 요소를 비디오 곳곳에 삽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디오 플레이어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때 무척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위티콘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전체 메뉴에서 수업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수업 탭에 마우스를 롤업하시면 하단에 위티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그것을 클릭하여 줍니다. 위티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뜨는데 새 창 상단에 보시면 총 3가지 버튼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모습이 H5P 창의 초기 모습인데요. 여기서 제목과 비디오를 추가해 줍니다. 비디오 추가는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주소를 가져와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를 하면 단계 2 각종 상호 기능 삽입 탭으로 넘어갑니다. 단계 2 각종 상호 기능 삽입으로 넘어오시면은 앞서서 영상 업로드를 했던 영상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얼핏 보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웹 에디터를 닮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동영상 타임라인의 흐름에 따라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상호작용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선 상호작용 요소를 입력하고 싶은 시간대로 타임라인을 이동하여 줍니다. 그 후 상단의 상호작용 기능들 중 필요한 기능을 클릭하여 영상에 삽입해 주게 되는데요. 크게 기능은 크게 라벨 삽입, 텍스트 삽입, 표 삽입, 링크 삽입, 이미지 삽입, 그리고 각종 퀴즈 삽입, 그 외에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생님들께서 종종 듣게 되는 연수 동영상처럼 영상 중간중간에 퀴즈를 삽입하거나 메모를 삽입하거나 또는 의견을 입력받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영상 중간에 영상 재생이 일시정지되고 퀴즈가 등장하거나 의견을 입력받거나 또는 영상 외에
텍스트로 된 정보를 주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막바지에 퀴즈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버튼을 보시면은 True False Ques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클릭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영상에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것입니다. 해당 퀴즈가 영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상 일시 중지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거를 체크해 두시면은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영상이 일시 중지가 되면서 퀴즈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방식은 버튼 형식과 포스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버튼 방식은 영상에 하나의 버튼 형태로 나타나서 버튼을 클릭하여야지 퀴즈가 등장하는 방식이고 포스터 방식은 퀴즈가 펼쳐진 채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에다가 퀴즈를 입력합니다. 저희는 지금 H5P 위티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퀴즈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입력한 질문의 내용은 참이기 때문에 제가 참을 체크하고 이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 중간에 이렇게 퀴즈가 나타난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노출시키시고 싶은 영상 위치로 이동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단계 2에서 상호 기능을 모두 삽입하면 단계 3으로 넘어와서 영상 요약을 텍스트로 제시하거나 퀴즈 형태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목과 소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요약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요약은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마치고 나면은 아래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티콘 자료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티콘 콘텐츠 두 번째 형태인 코스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어서인지 선생님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더군요. 코스 만들기는 이런 선생님들의 콘텐츠를 이미지의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지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뉴스나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자료를 이미지의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면 학생들은 해당 콘텐츠를 슬라이더 형태로 넘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코스 만들기는 이렇게 코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터랙티브 비디오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목을 우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십니다. 저는 여름이기 때문에 이 해변 사진들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텍스트가 무엇이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미지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텍스트로 제공하는 내용인데 간단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 업로드하고 나시면은 아래에 Add 아이템이라고 하는 회색 버튼을 클릭하여서 다음 슬라이드를 추가해 줍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이미지를 앞선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업로드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다 되고 나면은 아래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티콘 코스 컨텐츠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텐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더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나 프리젠테이션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수업 저작 도구의 기능 중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책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만들기는 단순히 슥슥 넘기는 PDF 방식의 전자책이 아닌 강력한 상호작용 기능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책 만들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만들었던 위티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제목을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책 표지를 활성화하여 책 표지를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책 표지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책 만들기의 초기 화면입니다. 위티콘의 책 만들기 기능이 뛰어난 이유는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업 콘텐츠 구성에 있어 수업 목적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을 끌어와서 순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1페이지만 활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건데요. 필요하면 좌측 목차 메뉴에서 Add 페이지를 눌러서 페이지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제목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콘텐츠라는 이름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기능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메뉴가 많아 해당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이그젬플을 클릭하여 한국어로 번역 후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자책 콘텐츠 기능 하나하나가 다 강력하지만 전자책 구성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코스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텐츠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에 코스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기능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즉, 전자책의 한 페이지가 프리젠테이션의 형태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리젠테이션과 다른 점 하나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터랙티브 비디오처럼 프리젠테이션에도 퀴즈, 의견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코스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하면 하단에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것입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살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메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슬라이드 추가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슬라이드의 개수가 추가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복제 메뉴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복제하는 기능, 그리고 슬라이드 배경을 지정하는 슬라이드 배경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클릭하여서 이미지 배경이나 또는 색깔 배경 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동 버튼을 누르면은 이 슬라이드의 순서를 이렇게 4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도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웹 에디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텍스트 삽입, 링크 삽입, 이미지 삽입, 그리고 도형 삽입, 비디오 삽입 등 기본적으로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Fill in the blank, 싱글 초이스 셋, 멀티플 초이스와 같이 이렇게 퀴즈와 관련되어 있는 상호작용 요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OX 퀴즈를 한번 삽입을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문제 삽입을 누르면은 Untitled Multiple Choice라고 제목이 뜨는데 제목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질문과 그리고 각종 질문 옵션 등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답안이 정답이라면은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은 퀴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인터랙티브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여기 인터랙티브 비디오라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줍니다. 자,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비디오 만들기에 있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영상 역시도 상호작용 요소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페이지로 할당하고 다양한 이런 콘텐츠들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전자책 만들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퀴즈 세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퀘스천 세트라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가 나타나는데 제목을 입력하시고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형태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퀴즈를 넘길 때 어떤 형태로 보여지게 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자책과 거의 유사한 질문 방식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좌측 메뉴에 질문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고요. 퀴즈 형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퀴즈의 개수나 퀴즈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퀴즈 세트 자체를 한 페이지로 할당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에듀원의 수업 저작 도구인 H5P 위티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도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H5P는 오픈소스 코드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기능이나 편의성 면에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에듀원의 수업 저작 도구를 파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사 오윤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